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이번부터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는 그 징기스칸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징기스칸님이 최근에 대부업 강의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별 초청을 해서 징기스칸님 모시고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징기스칸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직장인이고요. 이제 한 2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이제 원래 이제 고3, 그리고 고1 이제 두 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법인 2군데, 그리고 이제 대부법인,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 이제 공강대여업이라고 하는데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징기스칸님을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 알린 지도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한 10년 네네. 넘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경매, 그때 이제 같이 열심히 경매 공부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경매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빠졌었고, 네, 네. 징기스칸님은 이제 경매 쪽으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셨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징기스칸님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입문하셨어요?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법무 업무도 하고, 이제 채권 관리 업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채권 관리를 하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도매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제품을 이제 사가는 건데, 거래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 안정성 확보 목적에서 부동산 담보를 설정을 하거든요. 돈을 네네네. 혹시 못 받을 거에 대비해가지고 네네, 담보를 설정한다? 네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담보를 설정을 하는데, 한 2003년, 4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도매상한 업체에서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거기가 네.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네네. 담보 물건이 이제 분당이 네네네, 아파트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예.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설정이 하고, 한 몇 달 후에 그 사장님이 본인이 더 물건을 외상으로 더 사가야 되니까, 추가 설정을 하자. 가격도 올랐다. 좀 더 후순위로 더 담보를 잡겠다.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제 담보의 가치가 어쨌든 최소한 1억은 더 생기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3년, 4년, 5년 때 저희가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그때 연봉이 제가 한 3, 4천 받았는데 2배 이상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이에. 부동산의 맞습니다. 네. 그걸 느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가 받는 월급 이 2년 동안 벌어야 될 돈보다 몇 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버는 돈이 더 크니까. 맞아요. 직접 느껴봐야지 이제 네네네네. 실제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하던 일이 또 법률적인 업무나 채권 관리 업무다 보니 또 자연스레 또 경매에 또 관심이 생겼고. 회사 일 네. 자체가 이제 부동산 그렇게 다 담보 설정하고 혹시 돈을 못 받으면 회수도 하고. 네네. 그런 일을 하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네네네. 없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경매하고 또 관련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또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희가 또 부동산 담보를 또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니까. 네네. 네. 그죠. 저희는 이제 경매는 시점자로서 접근을 했었지, 저희는 이제 낙찰자로서 접근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경매를 관심 가지면서 그러네요. 공부하면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신청하셨던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네네네네. 이제 돈이 오는 걸 보고 나도 네네네.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네. 낙찰도 받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입문을 하셨구나. 네네. 경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셨겠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입문하셨구나. 네. 그러면 이때가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입문하셨다고 네네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005년? 2005년? 네. 그랬다 따지면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정말 굴곡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못해도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네네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여러 가지 네네네네. 사이클을 겪었을 건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잘하셨던 본인한테 좋았던 투자하고 이거는 좀 아쉬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잘한 투자는 사실 결혼하면서 풀 대출 받아서 이제 신혼집 마련해서 돈 벌었던 게 어떤 시드머니가 됐었고. 그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연끌 투자였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결혼하면서 연끌 투자해서 다행히도 이제 가격이 올라주면서 그때 몇 달 사이 2년 상간에 거의 5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진짜 투자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그래도
최근에 좀 보면 2016년도 좀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는 부동산 소장님께서 금매가 나왔다고 금매.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때의 금매는 얼마 정도 싼 걸까요? 시세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보다 더 샀으니까. 네. 공동주택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공주가 보통 네, 이야기하는. 공주가. 잠깐만, 공주가 원래 시세의 7, 80% 맞나요? 그 네, 정도잖아요. 그 정도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럼 한 20% 정도 쌌다는 네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와.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왔다. 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한 1억 2천인데 예. 1억 5백에 나온 거예요. 아, 음. 그러네. 한 20% 정도 싸네. 네, 그죠? 그래서 괜찮다. 근데 이제 그 분이 한 80대 가까운 분이셨는데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뉴타운 정책을 발의할 때 아, 매입을 했다가 네네. 이 10년이 지나도 이게 개발은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지쳤구나. 자기는 나이 들어가고 네네. 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이 무슨 무기영하냐 보겠냐 네. 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그냥 던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네. 아,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했으니까 그런 물건을 네네네. 갖게 된 거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친하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 그때 한참 경매한다고 아, 빌라 보러 다니고 할 때 임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맞아요. 임장 그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졌구나. 네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보통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알아놓으면 금매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부동산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인맥을 쌓아두는 게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얻으신 게 이제 네. 좀 잘 된 투자고, 그리고 그렇죠. 또 힘든 네. 투자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네네네. 이거죠. 그 힘든 투자는 사실 뭐 딱히 힘든 투자는 없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네. 이제 제가 또 특수물건이라는 특수물건.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특수물건을 하다 보니까 그 한 2017년인가 정도쯤에 네. 이게 마포에 이제 근린주택이 나왔어요. 지분으로. 근린주택. 아.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고. 아하, 네. 예. 근데 그래서 근린주택이 나왔는데 이 마포니까 네. 괜찮겠다. 입지가 좋고, 예. 지분이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공유자들한테 팔아먹어야겠다. 그래서 단타치기엔 딱 좋으니까 지분 물건이. 네. 네.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지분 받아서 바로 이제 팔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아, 경험이 있으셨구나, 또. 네네네. 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 이 공유자분들이 네. 안 산다는 거지. 아, 원래 살 걸 기대하고 했었는데. 네, 살걸 기대하고 했는데. 이유가 안 있나요? 산다는 원래 사야 된다는 걸 가지고 들어가셨던 네. 거죠? 네네네. 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안 산다는 거예요. 아, 네가 사라.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아, 예.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공유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러면 거기 내가 내 지분만큼은 부당이득이 발생되니 월세를 달라. 월세 주겠다. 월세 줄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만 길어지고 그리고 또 지분이다 보니까 네.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나오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받았는데 거의 30, 40%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대출을. 아, 그 총 매가의 3, 4% 네. 받아서 네, 나머지 맞습니다. 돈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거의 10%는 내 돈이 들어갔고 네. 이자율도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높아. 높겠네요, 그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높고 돈은 돈대로 묶여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아,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소송 중에 네. 공유자 중에 한 분이 내가 살게 예, 해서 결국은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손해 본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네. 남겨먹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아, 2017년, 18년 이때 그때가 부동산 핫하던 때 핫할 때였잖아요. 네. 그죠, 그죠. 이때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갭 투자를 했으면 아, 네,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이득이 컸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 같은 느낌이겠다. 맞습니다. 그죠? 그 자체로는 뭐 전에 뭐 이렇게 음. 어깨로 수익이 났겠지만 네네네. 그 시간과 돈을 다른 데 투입했으면 맞아요. 아,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기회비용을 날려먹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네. 보니까 이제 경매도 하셨고 뭐 네네네. 이렇게 그 지분도 하시고 네네네. 뭐 다양한 걸 하셨는데 네네네. 본인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네. 투자의 범위가 또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네네. 이것저것 어떤 투자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이제 간단히 좀 하셔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투자. 네, 어떤 거 제가- 하셨습니까? 제가 좀 이게 뭘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아, 네. 네, 이것저것 이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고 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
뭐 일반 매매는 당연히 이제 네. 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를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공매도 낙찰받고, 뭐 신탁 공매에서 이제 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잘 작업해서 작업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을 그 채무자나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네. 이제 경매를 취하시키고 이제 매매하는 아하. 그런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뭐 주택, 뭐 주거용 물건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가도 공매로 낙찰 받아봤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이후에 공장도- 말씀하실 공장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까 조그만 네. 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이제 네. 대부업 그거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네네네. 맞죠. 네네네. 네. 상가 건물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저희 역삼동입니다. 여기도. 그죠. 그래서 받은 건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게 대부업도 맞아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장도 해봤고, 그리고 뭐 지분이나 뭐 법정지상권 물련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상임차인이라고. 가상 임차. 예, 이게 실제 임차인은 아닌데, 네네네. 임차인은 척해서 이제 배당받으려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잘 골라서 하면 또 나름 수익이 쏠쏠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투자. 그것도 약간 특수 물건 같은 느낌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가장 임차인 그거를 해결하면 이제 보통 그것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돈을 줘야 된다는 느낌인데 네. 그게 해결되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예. 네. 근데 요즘도 특수 물건 하시나요? 요즘도 재밌나요? 요즘은 특수물건보다는 네. 그냥 일반 주거용보다는 일반 그냥 아. 상업용이나 예.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네. 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부업에 꽂혀가지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대부업은 그 대부업이 2부에서 좀- 자세히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지분 경매 때 한번 고생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지분 경매 같은 약간 특수 물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탐정처럼 이렇게 해결해야 네. 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는 흐름에 게 맞춰. 더 맞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크게 힘 안 들이고 수익 볼 수 있다. 그 중요하네요. 진짜 힘들이고 네. 해결해도 그 네. 사이에 그래 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네.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올라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또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걸 일단 좀 해라. 네. 일단은 자기 시간을 좀 투자를. 자기 시간을 투자하라. 왜 저희가 뭐 놀러 가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여행 가더라도 임장으로 가고 임장하러 가야 네. 되는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근데 여자친구가 싫어하잖아요. 여행 갔는데 왜 여행 안 하고 임장을 하느냐고. 그때는 살짝 여행을 가고. 예, 예. 그런 시간도 좀 가지라는 거죠. 네네, 무조건 맞습니다. 놀지만 네네네. 하지 말고.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꾸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한데, 이제 뭐 시세나 네. 아니면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아까 말했던 인맥을 쌓기 위한 또 동료들에 대한 관심, 관심. 그리고 이제 상권이나 어떤 그 지역, 해당 지역이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변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파트 가치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단순간에 뭐 이렇게 단번에 어떤 알게 되는 것보다는 네. 이게 한 시간이 좀 흘러줘야지 내가 이걸 비교해보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네.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정책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네.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예, 결국 수요 공급이 변화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의 심리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나름의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또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기 좀 민망하긴 한데 고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아무튼 꾸준한 관심과 어떤 그 노력이 쌓여가야지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나름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않을까. 그 정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뉴스를 많이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야기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도 보고
뭐 인터넷 기사도 보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아, 네. 자, 그 징기스칸님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직장이 재밌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장도 네. 다니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고. 예, 요거 이제 좀 생각 드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아, 역시 직장인의 그 안정적인 돈이다. 네, 그죠? 월급이 나온다. 네,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어떤 최근에 우리 막 역전세 받고 많이 그러니까요. 힘들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역전세에다가 세금도 내야 세금도 되고, 내고, 예,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예. 근데 나름 월급이라는 현금이 있다 보니까 좀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어려운 시기에. 아, 그건 같아요. 네.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300이든 500이든 항상 그 정도 딱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지 한 4년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물 들어올 때는 돈이 많은데 네. 안 들어올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분간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네네. 당분간. 아, 예. 네. 저도 이제 나와보니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부의 그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기준으로 징기스칸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시간 이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마다 생각이 좀 네네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징기스칸님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는 어떤 거가 될까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경매하기가 좋은 시기. 지금이 경매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18년 제가 그때 지분 경매하고 뭐 했을 때보다는 네.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기이다 보니까 그때는 경매보다는 빨리빨리 매입하고 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일반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죠. 경매는 또 입찰하고 낙찰받고 절대 시간도 연도하는 걸리고 시간도 물건도 아무래도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경매하기가 좋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경매 시장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네. 경매 물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건 자체가 많다. 물건 자체가 많다. 예. 아. 그래서. 물건 자체도 많고 낙찰가율도 예전에 비해서는 과잉된 상태는 아니다. 물론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 초중반대, 92%, 3%, 95%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현재 매매가 대비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5% 이상은 사게 살 수 있다. 경매를 하실 경우에. 예. 5% 이상 사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또 괜찮은 물건들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또 우리 싸게 사야 되는데. 그죠. 예. 싸게 사야죠. 예, 싸게 사야지. 싸게 사면 뭔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예. 먹고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예, 싸게 사야지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부동산은.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세보다는 최소한 5%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경매가 낫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가?